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누구는 승진이 빨리 이루어지고 또 다른 누구는 제자리인 걸까요? 보통 회사에서 열심히만 하면 당연히 인정을 받을 거라 믿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상사는 분명히 성과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그 말 뒤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일만 제대로 해도 승진이 될 줄 알았는데 정작 회사 내에서 잘 나가는 동료들을 보면 단순히 업무 성과만 좋은 게 아니라 어딘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감지하게 되니까요.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일도 잘하지만 윗사람들과 밥도 자주 먹고 말도 잘 붙이네. 그런 게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고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하면서 자책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인맥 관리가 전부다라는 식으로 결론 짓는 건 너무 단편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승진에는 업무 능력,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에서의 평판 같은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상사가 절대로 대놓고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 상사는 특정 직원에게 노골적으로 너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니까 좀 더 개선해라라고 매번 코치해주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혹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가죠. 그러다 연말이 되면 인사평가 결과로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지만 이미 평가는 끝났고 승진은 다음 기회로 밀려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을 먼저 파악하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준이라 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상사가 기대하는 태도, 상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워크, 윗선에서 기대하는 미래 리더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조직의 문화적 특성 등입니다. 회사마다, 심지어 팀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떤 팀은 굉장히 수직적이고 업무 중심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단시간에 성과를 극적으로 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높이 쳐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조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팀을 이끌 만한 안정적인 인물인지를 보고 성과외적인 부분, 예를 들어 소통 능력, 갈등 조정 능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단순히 성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공식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결론을 내리기 쉽고 그에 대해 상사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좋은 성과만 내면 돼 정도의 멘트를 던지는 거죠. 하지만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상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은 팀장 혹은 관리자가 될 만하다라는 신호는 어떤 걸까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떠올려 보면 단순히 개인 성과를 잘 내는 것 이상입니다. 팀원들을 이끌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부서와 협업하고 윗선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히 사람들을 배치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측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움직이는 사람,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사람,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어긋나서 일이 꼬일 때 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주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는 인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량은 공식적으로 너 이거 배워라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바로 길러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죠. 다음으로 중요한 건 상사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승진은 결국 윗사람의 결재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특히 직접적인 상사의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사는 단순히 저 사람은 성과를 잘 내니까 승진시켜야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일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 신뢰감, 그리고 성향의 조화 같은 부분도 크게 고려합니다. 예컨대 이 사람은 내가 지시를 내렸을 때 문제없이 잘 수행하고 상황을 알아서 정리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기보다는 상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보고 체계를 깔끔히 정리해주고 상사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사가 원하고 편안해하는 방식의 소통을 파악하고 맞춰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사실 직장생활 전반에 통용되는 팁이기도 하죠. 내가 싫어하는 상사에게 왜 맞춰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 또한 능력의 일부가 됩니다. 상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야 하는 부분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되니까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조직 내 평판입니다. 인사고과나 승진을 논의할 때 상사는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임원이나 팀장들과도 상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은 다른 팀과도 사이가 좋은가, 협업할 때 갈등을 잘 해결하는 편인가, 개인적 역량뿐 아니라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가와 같은 부분이 회의 테이블에서 오르내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 팀의 업무만 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과는 최소한의 예의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어려운 시기에 다른 팀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어느 날 불쑥 상사의 귀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남을 도와주지는 않더라라는 식으로요.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평판이 쌓여서 인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에만 몰두하기보다 주변과의 관계나 협업 태도에 대해서도 꾸준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승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주인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이란 내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보통 회사 생활이란 내 일만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관리자가 되려면 팀 전체 또는 회사 전체를 볼 줄 아는 시야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뿐 아니라 팀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른 팀과의 스케줄 조율은 원활한지, 예산은 잘 집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건 시간이 더 들고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누군가가 먼저 알아서 챙겨주면 상사는 그 사람에게 아, 저 친구가 책임감이 있구나, 한 단계 더 높은 역할을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상사는 그걸 일일이 말로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직원들은 왜 나만 하나 하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정작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챙기는 사람들이 승진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인맥관리라는 단어만으로 정리하기에는 조금 미묘한 바로 적절한 자기 홍보입니다. 한국 회사 문화에서 특히 과거에는 결과는 스스로 말하게 하라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성과나 공로를 내세우면 괜히 잘난 척한다고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자기 PR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방식이 과도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 미묘한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했고 팀의 성과에 기여했다면 이를 공식적인 보고나 미팅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사람들이 모든 직원의 세세한 공로를 다 파악하고 있진 않기 때문이에요. 이 프로젝트는 누가 주도했지? 하고 물을 때야 저희 팀의 누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라는 식의 대답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자랑을 하거나 으스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 성과가 조직 내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승진 논의가 이뤄질 때 유리해집니다. 물론 동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사에게 이 사람 자기가 잘난 척만 한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승진은 단순히 스펙이나 능력의 합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한 단계 더 높은 책임을 맡았을 때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인가라는 의사결정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회사가 보는 건 현재의 퍼포먼스뿐 아니라 미래 잠재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승진시키는 것이고, 아직은 그럴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보하거나 대기시키겠죠. 그러니 우리는 상사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회사가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신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흐름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인맥을 쌓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혹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 능력이나 해외 프로젝트 경험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상사 입장에서는 이런 걸 일일이 공지하지 않습니다. 공지한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힌트를 던지죠. 결국 우리 스스로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신호를 상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나씩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현재 내 업무 외의 부분에서 회사나 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뭔지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과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이 일은 내 업무 범위 밖인데요? 라는 태도로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조금 번거롭고 책임이 뒤따르더라도 오히려 그 일을 맡아서 제대로 해내면 상사는 그 순간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원래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혹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냈을 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다만 시작할 때부터 무턱대고 나 할게요 라고 뛰어들기보다는 사전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나 전략을 짜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기껏 맞고도 실패해서 역효과가 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승진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사와의 면담, 동료 피드백, 그리고 임원회의 등을 거쳐 승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이때 공식적으로는 업무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관계나 리더십, 그리고 조직 적합도가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러니 내 상사뿐 아니라 내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부서의 팀장이나 임원들과도 조금씩 교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난 그렇게까지 하면서 승진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승진한 뒤에 돌아보면 이게 단순히 개인 욕심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자체였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부서와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사는 절대 대놓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너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채워라. 그러면 너 승진시켜줄게라고 딱 정해진 매뉴얼을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건 상사 입장에서도 정말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가 된다는 건 자기 주도성이 필수거든요. 지시해야만 움직이는 사람을 승진시켜봤자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쌓인 역량과 관계가 결국 승진의 큰 자산이 됩니다. 조금 막연하게 느껴지더라도 크게 3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리더로서의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상사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승진시키고 싶어 합니다. 셋째, 조직 내 평판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회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승진 테이블에 올랐을 때 별다른 잡음 없이 바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승진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준비해둔 이들이 한번 기회가 왔을 때 부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진은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마라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사가 알려주지 않는 승진의 진짜 비밀은 외부로 드러나는 지표나 성과 이외에도 나만의 주도성과 책임감, 조직에 대한 시야 확장, 그리고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평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챙기는 게 귀찮고 남들 다 하기도 싫은데 굳이 나만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해내는 사람이 승진 레이스에서 앞서가고 정말로 원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승진을 해보면 그간 왜 그런 역량들이 필요한지 몸소 체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차리고 실천하며 자기만의 전략으로 승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